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윈도우에 대한 개념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윈도우에 대한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실 시간이 되셨네요. 자, 저번 강의 때는 우리 윈도우에 대한 특징 기억나시죠? 그래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과 운영체제라는 개념을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윈도우의 시작, 뭐를 말하는 거다? 부팅 과정이 문제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2급에서는 부팅 과정이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축제가 됐다면 1급에서 부팅 과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팅 과정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 이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얘는 외워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번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죠. 우리 부팅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부팅이 뭔가요? 컴퓨터 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윈도우 화면을 이제 모니터로 받아갖고 그때부터 작업이 이루어지시면 되세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지 혼자 쭉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윈도우 화면이 딱 뜨죠? 거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부팅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를 켜는 과정, 키는 과정, 켜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를 컴퓨터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보조기억 장치에 자료의 저장을 담당하는 장치죠. 컴퓨터에서. 자, 윈도우는 일단 어디에 깔려져 있으세요? 보조기억 장치에 깔려져 있죠. 그 녀석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컴퓨터에서의 무조건 실행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윈도우를 꺼내서 주기억 장치로 갖다 놓는 과정, 그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부팅이라고 부를 거다. 되셨죠? 자, 그러면 부팅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원 버튼을 키게 되면, 오늘 누르게 되면은 어디에? 롬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선생님, 롬이 뭐예요? 이것도 뒤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주기억 장치의 일종이에요. 내용을 한번 담아놓게 되면 읽을 수만 있게 되는 거.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컴퓨터 켜실 때 매번 다른 방식으로 켜지나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켜지시나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컴퓨터가 켜지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이, 컴퓨터를 키는 과정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롬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부팅과 관련돼서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바이오스 잠깐 살펴보시죠. 이것도 단독적으로 명칭으로 문제 자주 나옵니다. 베이직,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본적인 인풋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아웃풋 나오는 거죠. 출력 시스템. 그럼 말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된다.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된다. 이게 1번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전원 버튼 누르게 되면 롬 속에 있는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 세팅이 돼버리고, 두 번째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유틸리티가 시모스. 자, 이 시모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자고요. 이 녀석은 컴퓨터의 가장 기초 세팅이 되는 곳이에요. 기초 세팅, 기기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초 세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보통 손을 안 대요. 왜? 메인보드에 컴퓨터를 조립하다 보면 그 조립한 것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가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팅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세팅이 들어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서 연결된 하드웨어를 찾고 정상인지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어야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롬에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시모스에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에요. 포스트, 꼭 기억하십시오.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자, 영어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되게 편하게 다가와요. 파워는 전원이란 뜻이에요. 파워가 온, 들어오면 스스로 테스트, 진단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원이 들어오면 스스로 자신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CPU, 중앙처리 장치라고 말씀드렸었죠? 주기억 장치, 그런 다음에 디스크, 하드디스크 뭐 이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제대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인지 살펴봐야지만, 정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가요. 디스크에 있는
MB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터 부트 레코드, 부팅과 관련된 기본적인 주된 과정을 읽어드려 옵니다. 그때 사용되는 파일이 요거다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파일을 단독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과정 1, 2로 나눠드릴 텐데 1과정만 이해하시게 되면 뒤에 거는 조금 쉬워진다. 전원이 들어오면서 일단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래서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좋다? 롬 바이오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그 바이오스가 설정된 상태 유틸리티가 시모스 셋업의 내용을 읽어서 하드웨어가 정상인지 살펴볼 때 그때 이루어지는 작업이 포스트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갖고 와서 MBR 파일을 읽어갖고 부트 섹터 영역에 있는 파일을 읽어갖고 파일이 실행되고 그럼 계속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로드 파일인 윈로드 파일이 실행됩니다. 이제 윈도우를 갖고 오게 된다는 얘기죠. 기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제 윈도우 끌어와서 사용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팅에 필요한 환경 정보와 파일을 읽을 수 있게 이런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NTOS 커널 뭐 이런 파일이 실행돼서 그런 다음에 윈도우의 세션 매니저를 담당하는 SMS 파일이 실행되고 이런 파일들은 다 윈도우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윈도우 세팅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윈로그온 파일이 실행돼서 로그온 화면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때부터 뭘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마우스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이런 이런 서비스 파일들이 실행돼 갖고 이제 바탕화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그온 화면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타나죠? 바탕화면. 이 바탕화면이 나타나면서부터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그렇죠. 마우스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 우리는 전원 버튼 딸깍 누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켜집니다. 이런 과정의 순서를 묻는다든가 이런 과정의 용어를 묻는다. 이게 커말 1급에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부팅 관련 용어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거 그림이 잘 안 이제 검은 걸로 갖고 와갖고 그런가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죠. 아까 시무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부팅 시 필요한 하드웨어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시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시모스에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칩셋 설정. 칩셋이라는 게 여러분들 CPU 칩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팅 순서. 어디부터 혹시 암호가 걸려 있으면 암호. 그런 다음에 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변경해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 좋아하시고 컴퓨터 갖고 뭐 클럭 돌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그럴 때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여기 아까 암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암호가 안 걸려져 있으세요? 암호를 잃어버리셨을 때는 뭐 하시고? 요게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게 되면 메인보드라고 그러고 널따란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은 건전지가 있는데 이 녀석을 딸깍 제거했다가 다시 한번 장착하시게 되면은 암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 간혹 가다가 문제 나와서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시모스 셋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컴퓨터 켜지는 동안 델 키라든지 F1번, F2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무슨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거의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왜? 전원 버튼 누르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컴퓨터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시모스 셋업을 할 수 있다. 아까 바이오스 말씀드렸죠?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처리 프로그램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웨어로 무엇이 실시가 된다고요? 포스트가 실시가 되고 시스템이 초기화가 되고 부트 파일이 실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롬바이오스라고 불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메인보드에 있는 그 건전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끝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화면 보셨었죠? 이게 시모스 셋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시모스 피처 그랬고 세팅 설정 그러죠? 어드밴스드 바이오스 그래고 향상된 바이오스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설정 뭐 이렇게 다 돼 있네요. 다 돼 있고 PMP도 여기 걸려져 있고 이런 식의 것들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실 테지만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이 시모스도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팅이라는 개념 이해하셨으면은 또 다른 개념으로 2급에서는 그렇게 자주 강조가 되지 않았는데 간혹가다 나옵니다. 멀티 부팅이라는 개념. 멀티 부팅?
부팅이 여러 개란 얘기죠. 네, 부팅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부팅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부팅의 종류를 골라낼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보죠. 한 대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몇 대라고요? 한 대라고요. 2개 이상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 이게 멀티부팅의 개념이에요. 운영체제가 하나가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낮은 버전의 운영체제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윈도우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높은 버전의 윈도우. 그래서 이렇게 유지해서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틀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어떤 버전으로 부팅을 할까요? 그래서 부팅의 종류가 여러 개다 그래갖고 멀티부팅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멀티부팅을 위해서는 운영체제에 사용할 개별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실까요? 파티션? 어떤 개념이셨어요? 자,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를 하나만 달아놨어요. 하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2개로 쪼개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를 C로 놓고 여기를 D로 넣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건데요? 파티션이라고요. 이렇게 파티션이 2개 이상 있어야지만 여기는 예를 들면 윈도우 7으로 깔아놓고 여기는 윈도우 10으로 깔아놓고 내가 부팅할 때 7으로 부팅할까요? 10으로 부팅할까요?를 골라서 쓸 수 있다. 이 개념이 멀티부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네, 파티션이요. 그래서 멀티부팅은 2개의 운영체 중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버전, 낮은 버전의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버전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야지만 깔끔하게 세팅이 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부팅 시 컴퓨터에서 너 어떤 버전으로 부팅해 줄까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다. 그래서 멀티부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윈도우 2개 깔아놓는다고요? 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7, 8, 10 3개가 깔려있네요. 어떤 걸로 부팅해 줄까? 그렇죠? 그게 멀티부팅. 부팅을 2번 이상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팅에 운영체제가 2개 이상 깔려갖고 그 중에서 네가 어떤 걸 골라갖고 부팅할까? 그걸 묻는 게 멀티부팅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운 얘기 아니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먼저 낮은 버전 깔고 높은 버전 깔아라.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절전 모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절전 모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모니터 화면 쭉 나가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꺼지죠? 그랬을 때 마우스를 다시 잡거나 그렇게 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이 절전 모드다. 자,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절약 상태이다. 그게 절전 모드 맞죠? 그러면 절전 모드는 왜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켜는 것보다 시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종료한 부분이 즉시 이어져서 작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대 절전 모드 하게 되면요. 원래는 노트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은 데스크탑에서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컴퓨터를 끄며 시작할 때 빨리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대 절전 모드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말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2개를 모한 거다. 여러분들 그렇죠. 짬뽕 시켜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설계됐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절전 모드도 컴퓨터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절전 모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온 거는 이것도 컴퓨터를 키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드들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볼까요? 부팅. 아까 배우셨죠? 무엇을? 운영체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컴퓨터 켜게 되면 바로 사용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된다? 하드디스크로부터 어디에? 메인 메모리. 이 메인 메모리가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까 기억나시죠?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 갖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팅. 그래서 1번은 땡. 자,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온, 켜지면은 자동으로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 2번도 맞겠네요. 자, 바이오스. 아까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 그렇죠? 컴퓨터를 테스트하는 운영체제의 일부로 CPU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합니까?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을 합니까? CPU는 가장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을 체크해 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 자, 운영 체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제어, 뭐 이런 통신 가능을 제어한다. 이건 우리 언제 했던 거죠? 네, 저번 시간에, 저번 강의 때 2강 때 우리 운영 체제의 기본적인 역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시모스 셋업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아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배터리를 딸깍 뗐다가 다시 장착하면 된다.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그렇죠? 요거. 자, 한 번씩 볼까요? 본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냥 리셋만 컴퓨터를 전원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는 개념인 거지. 실질적으로 요런 암호하고는 상관이 없겠고요. 시동 디스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맷 해봤자 시모스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세팅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답은 4번이다라는 거 간혹가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아까 암호.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타입. 그런 다음에 멀티 부팅 시 사용하려는 바이오스의 종류.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시모스는 기본적인 설정하는 곳이고 그런 다음에 부팅 순서. 아까 저 파란 화면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부팅 순서도 여러분들 세팅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라는 거. 순서를 기억하시게 되면 바이오스의 종류 같은 거는 세팅이 안 되는 거구나. 왜?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를 달아놓은 것 같고 컴퓨터가 인식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멀티 부팅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줄까요? 컴퓨터의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 경우 새 버전의 윈도우를 별도의 파티션. 그래서 아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파티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 버전의 컴퓨터를 유지할 수 있게 해갖고 버전이 몇 개가 깔리는 거다? 2개 이상이 깔리는 거다. 멀티 부팅을 위해서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각 운영체제를 사용할 개별 파티션이 필요하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멀티 부팅은 2개의 윈도우 중에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이전 버전을 설치합니까? 이전 버전부터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나중에 설치합니까? 답은 3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팅할 때 실행할 윈도우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멀티 부팅이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가 켜지고 나면은 이제 뭘 한번 배워보자. 이 녀석은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물론 종종 이런 단축키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가기 키, 단축키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요거 외우셔갖고 문제에서 단답 형식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갖고 기억하자. 자, 윈도우가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를 마우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키보드를 이용해갖고 윈도우를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종류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 위쪽에 보면 F1번부터 F12번까지 달려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기능키. 그러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 펑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엑셀로 하게 되면 함수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기능키가 있고 그런 다음에 Alt, Shift, Control 주화키죠? 단독으로 누르지 않고 다른 거랑 같이 눌렀었을 때 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Ctrl C라든지 Ctrl V 그렇죠? 그런 것들. 자, 캡스락, 럼락, 인설트, 스크롤락, 한영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토글키라고 그래요. 토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태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스위치예요. 키면 온, 이쪽으로 가면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한 번 누르면 대문자가 쓰이고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소문자가 쓰이고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대문자 이런 식으로 상태가 왔다 갔다. 이거 인쇄가 했네요. 럼락. 그래갖고 키보드의 오른쪽 키패드 갖고 이동 전환할 때 쓸 거냐 아니면 숫자 키보드로 사용할 거냐. 삽입의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 스크롤락도 같은 개념. 그리고 뭐 한영키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커서 이동키,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바 뭐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크게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키 단축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기능키로 사용하는 단축키, F로 시작하는 그 키를 아까 제가 기능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F1번은 도움말, F2번은 이름 바꾸기. 보통 여러분들 파일과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이름 바꾸기 누르잖아요. 그냥 선택하고 F2번 누르게 되면 이름 바꾸기가 자동적으로 되더라. 그런 다음에 F3번은 파일 탐색기 창에서 검색 탭이 선택되고 그런 다음에 F4번은 주소 표시줄이 선택이 되고 파일 탐색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F5번은 새로 고침. 인터넷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 F5번 누르게 되면 새로
갱신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F와 관련돼서는 한 요 4가지, 5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셔갖고요. 혹시 문제 보기 나오게 되면 그 보기에 맞춰갖고 맞는 기능 고르시면 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뭐 키보드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갖고 1급에서 이런 것까지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Alt와 사용되는 단축키 한번 살펴볼까요? Alt 탭, Alt 엔터, Alt ESC. 적어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Alt 탭은 열려있는 창들을 미리 보기로 보면서 전환한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이 누르실 겁니다. 그렇죠? 게임하다가 Alt 탭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전환. Alt ESC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Alt 탭은 중간에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3개를 띄우고 있으면 어떤 걸로 전환시켜 줄까요? 그래서 Alt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갖고 내가 골라가면서 전환할 수 있는 게 Alt 탭. Alt ESC는 그냥 순서대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창전환인데 중간에 있는 창들을 미리 보기가 된다. 이렇게 미리 보면서 내가 어떤 거 골라갖고 전환할 거다 그러면 Alt 탭. 그거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전환할 거다. Alt ESC. 자, Alt 엔터는 속성 표시. 무슨 뜻이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여러분들 속성 종종 누르시죠? 그리고 용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축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 Alt 엔터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딴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지만 여러분들 윈도우와 관련돼서는 요 정도 정도는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도 문제 나오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컨트롤과 시프트 갖고 또 어떻게 조합이 되냐? 컨트롤 ESC. 예, 문제사 꽤나 많이 나옵니다. 시작 메뉴 보기. 시작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 작업 표시를 맨 왼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윈도우 마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시작 메뉴가 쭉 올라오죠? 그거 누르는 게 윈도우 컨트롤 ESC.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A. 폴더나 파일, 윈도우 탐색기 같은 데서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거. C. 복사. V. 붙여넣기. X. 잘라내기. Z. 실행 취소. 그런 다음에 요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컨트롤 F4. 창종용.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그래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다가 컨트롤 누르고 F4 누르게 되면 다 껴버립니다. 만약에 실행 중인 창이 없으면 컴퓨터 끌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하면서 애들 컴퓨터 잘 안 끄고 가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마우스 잡아갖고 시작 단추 눌러갖고 종료 누르기 귀찮으니까 맨날 컨트롤 F4번 눌러갖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닫고 컴퓨터 끄고. 그래서 요것도 꽤나 자주 쓰이는 거고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Shift 한번 볼까요? Shift F10 누르게 되면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게 됩니다. 선생님, 바로 가기 메뉴가 뭔가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바로 가기 메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바로 가기 메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 하나 나타나죠? 그 메뉴가 뭐다? 바로 가기 메뉴다. 기억하세요? 그 메뉴를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Shift F10입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Shift Delete는 우리가 파일 선택하고 델리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Shift 누르고 델리트 누르게 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에서 바로 제거가 됩니다. 바로 제거가 된다. 되셨죠? 그리고 이런 식의 단축키들을 단답식으로 묻는 경우 그리고 혹시 문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그래도 보기 지문에서 종종 나와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고맙습니다. 한 문제 받아갈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윈도우 키와 연결되는 단축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키는 스페이스바 옆에 보시면 있으시죠? 그거랑 또 무슨 키를 눌렀었을 때 어떤 기능이 되더라?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윈도우 T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을 미리 보기로 차례대로 표시해준다. L자 누르게 되면 잠궈요. 여러분들 락. 그렇죠? 이렇게 락이라고 표시하잖아요. 락앤락. 잠그는 거죠? 그리고 L자 들어가면 잠그는 거다. 혹은 사용자를 전환할 수 있다. D자 누르게 되면 최소화. E자 누르게 되면 파일 탐색기가 실행되고 R자 누르게 되면 실행창. 여러분들 이제 그 시작 버튼에 실행 누른 거랑처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F자 누르게 되면은 뭐 피드백 허브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윈도우 마크 탭은 최근에 수행했던 작업을 찾아서 돌아가는 타임라인. 네가 최근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는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알고 계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래요? Alt 엔터. 등록 정보를 표시한다. 맞죠?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좋네요. 자, 컨트롤 탭.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활성화 전환을 한다. 자, 아까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다음
창 전환할 때 컨트롤 탭 눌렀습니까? 알트 탭 눌렀습니까? 그렇죠? 알트 탭 눌렀죠. 컨트롤 ESC 아까 시작 메뉴를 불러온다. 표시한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 풀어보시고 뭐 하시면 된다고?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고 점수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나머지 것도 한번 보죠. 자,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자, Alt 컨트롤, 항목 간 전환. 아까 뭐였어요? Alt 탭 또는 Alt ESC. 그렇죠? 답이 볼 것도 없이 1번으로 나왔네요. 저는 단축키 눌러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Alt F4. 그렇죠? 창 닫는 거.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Alt 엔터 속성 표시. 되셨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기억하셔갖고 그 단축키 기억하셔갖고 바로바로 문제 맞추시라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봅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아까 L자 잠금 전환, R자 실행, 런이죠. 그리고 실행되어 상장.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누르게 되면 시스템 창이 표시되고 장치 추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그래갖고 윈도우 마크 더하기 2는 여러분들 탐색창이죠. 그래갖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장치 및 프린터 추가는 우리 윈도우의 설정 가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시자고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요번 파트는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요번 파트는 조금 간단하게 마무리 져갖고 일단 부팅이란 개념 여러분들 요번에선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팅의 순서와 부팅이 이루어지는 과정, 거기서 나타나는 용어들이 문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강의 때는 뭐 들어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바탕화면과 파일 탐색기 윈도우를 사용해보자. 조금 강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서 문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강의 때는 바탕화면과 파일 탐색기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